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 하반기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에 통째로 넣을 만한 큰 전고체 배터리는 전 세계가 10년 넘게 상용화에 매달려온 기술이죠. 그런데 삼성은 이 배터리를 전기차에 가장 먼저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고체는 그동안 전기차 시장을 뒤집을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도요타도 중국 업체들도 전기차 하나만 보고 달려왔고요. 상용화를 눈앞에 둔 삼성이 정작 그 전기차를 첫 무대에서 뺀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를 대체 어디에 먼저 넣으려는 걸까요? 저는 바로 그 선택에 삼성의 진짜 승부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전기차 화재 뉴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다는 얘기,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도 익숙하시죠? 대개 자제분이 전기차를 몰거나 주변에 전기차 타는 분 한둘쯤은 다들 계실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배터리 안에 든 액체에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를 나르는 통로로 액체 전해질을 씁니다. 이 액체가 불에 잘 붙고 추위에 약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배터리 안에서 열을 부르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열폭주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소방차가 물을 몇 시간씩 뿌려도 잘 안 꺼진다는 뉴스.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위험한 액체를 아예 고체로 바꾼 겁니다. 불이 날 위험이 크게 낮아지고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꿈의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안전이라는 단어에 유독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기억하십니까? 삼성 갤럭시 노트 7 휴대폰이 배터리 발화 문제로 전 세계에서 회수됐던 사건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아예 켜지도 못하게 막았을 정도였죠. 그 문제의 배터리를 공급한 두 회사 중 한 곳이 바로 삼성 SDI였습니다. 당시 삼성은 큰 손실과 함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픈 경험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불이 나는 배터리가 회사를 어떻게 흔드는지 뼈저리게 겪었기에 삼성은 발화 위험이 현저히 낮은 배터리에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전고체가 바로 그 답입니다. 실패가 다음 기술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꿈의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삼성 SDI가 지금 회사 사정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 SDI는 2025년 한 해 동안 영업손실 1조 7,2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였습니다. 한 해 매출이 13조 원이 넘는 회사가 조단위 손실을 본 겁니다.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식었고 배터리 원료 가격까지 폭락한 탓입니다. 보통 회사가 이 정도 적자를 보면 몸을 사립니다. 새 기술 투자부터 줄이죠. 근데 삼성은 반대로 갔습니다. 적자 속에서 오히려 차세대 기술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2027년 양산이라는 목표만큼은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 장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입니다. 그해 삼성 SDI 부스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늘 서 있던 전기차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버들이 빼곡히 늘어선 AI 데이터 센터 모형이 세워졌고 그 옆엔 큰 컨테이너만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가 놓였습니다. 삼성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기를 책임지는 회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걸 부스 전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삼성이 처음 공개한 물건이 놓였습니다. 파우치 형태의 전고체 배터리, 이름은 솔리드 스택이었습니다. 그날 관람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멈춘 곳이 바로 이 배터리 앞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악의 적자 속에서 미래 기술에 오히려 더 크게 베팅하는 이 결정, 무모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승부수일까요? 가랑스럽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니면 이건 좀 위험하다 싶으시면 지금 댓글로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그냥 분위기로 이런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력입니다. 2020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에 적용하면 한 번 충전으로 약 800km를 달리고 1000번 넘게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8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회사 홍보 자료가 아니라 국제 학술지에 검증받아 실린 실험 결과였습니다. 특허도 봅니다. 우리 지식재산처가 지난 20년간 세계 주요국에 나온 전고체 특허를 전부 분석했는데요.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일본 도요타였고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 2위, 삼성 SDI는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건 속도입니다. 최근 3년간 특허 출원이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를 보면 삼성 SDI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는 뜻이죠.
특허가 이렇게 빠르게 는다는 건 단순히 서류 몇 장이 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막힌 기술의 고비를 그만큼 부지런히 풀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미래의 고관을 미리 채워두는 일인 셈입니다. 회사도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삼성 SDI의 한 이모는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이미 2022년에 전고체 전용 라인을 착공했고 2024년엔 양산 로드맵까지 공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의 전망도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배터리 전문 조사기관 SNE 리서치는 2040년이면 사람 모양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운데 전고체가 76.1GWh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봇 시장이 전고체의 거대한 수요처가 된다는 예측입니다. 기술은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만드는 준비도 착착 진행 중입니다. 삼성은 이미 경기도 수원연구소에 전고체를 시험 생산하는 파일럿 라인을 깔았습니다. 여기서 시제품을 만들어 BMW와 현대차 같은 완성차 회사에 샘플을 보내 성능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종이 위 계획이 아니라 실제 물건이 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내세우는 전고체의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900Wh 수준으로 업계 최고로 꼽힙니다. 쉽게 말해 같은 크기통에 지금 배터리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담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삼성은 9분 만에 배터리를 8%에서 80%까지 채우는 초급속 충전 기술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 겁니다. 전고체와 이런 기술들이 합쳐지며 지금 우리가 아는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학술지, 특허, 회사 발언, 양산 준비, 시장 전망까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삼성의 선언은 근거가 있는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빈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 왜 이 귀한 배터리를 전기차가 아니라 다른 곳에 먼저 넣기로 했느냐? 바로 그 결정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전 세계가 10년 동안 못 넘은 벽이 무엇이었는가? 둘째, 삼성이 그 벽을 어떻게 다르게 넘으려 하는가? 셋째, 삼성이 진짜로 노리는 시장이 어디인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이 셋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처음엔 이상해 보였던 삼성의 선택이 왜 영리한 계산인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벽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화재 위험이 크게 낮고 오래가고 에너지도 많이 당깁니다. 그런데 왜 10년이 넘도록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정 용량을 만드는데 $100가 채 안 듭니다. 그런데 같은 용량을 전고체로 만들면 $300 안팎이 듭니다. 적게 잡아도 3배, 많게는 5배까지 벌어집니다. 배터리 값이 이렇게 뛰면 차값은 감당이 안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전고체라고 다 같은 전고체가 아닙니다. 전기를 나르는 고체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그중 삼성과 도요타가 나란히 택한 방식이 황화물계라는 겁니다. 성능은 가장 뛰어난데 다루기가 까다롭고 값이 비싼 방식이죠. 세계 최고 기업들이 굳이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한 데는 결국 이게 정답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번 지금 배터리의 약점을 떠올려 보세요. 액체 배터리는 겨울에 유독 약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주행거리가 20에서 30%씩 줄어듭니다. 분명 완충하고 나왔는데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배터리 경고등이 뜨는 겁니다. 고체로 바꾸면 이런 온도 변화에 훨씬 강해집니다. 겨울에도 성능이 잘 안 떨어지고요. 좋은 건 다 아는데 문제는 역시 값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값이 3배면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에는 넣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전기차가 비싸다고 안 사는데 배터리 값까지 3배로 올려버리면 팔릴 리가 없죠. 이게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10년 동안 부딪힌 벽입니다. 기술은 되는데 값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 값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넘기 힘든 고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 리튬이 한쪽에 고르게 쌓이지 않고 나뭇가지처럼 뾰족하게 자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뾰족한 가지가 배터리 안을 찌르면 성능도 떨어지고 수명도 줄어듭니다. 세계의 네로라하는 연구진이 오래 매달려도 잘 안 풀리던 숙제였죠. 앞서 말씀드린 삼성이 은과 탄소를 섞어 만든 특수 코팅이 바로 이 문제를 잡기 위한 겁니다. 리튬이 뾰족하게 자라지 않고 판판하게 쌓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값의 벽과 기술의 벽, 이 두 개를 동시에 넘어야 했기에 10년이 걸린 겁니다. 여기에 상황이 하나 더 겹쳤습니다. 이른바 캐즘입니다. 캐즘은 새 제품이 초기 열풍을 지나 대중화로 넘어가기 전
잠시 수요가 푹 꺼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지금 전기차가 딱 이 구간에 있습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신차 출시를 미루고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한때 몇 년 안에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던 회사들이 슬그머니 그 약속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비싼 전고체를 실어줄 전기차 자체가 당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고체는 비싸다. 그런데 그걸 실어줄 전기차 시장은 지금 얼어붙어 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전고체를 전기차에 먼저 넣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는 2035년 세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약 29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팔리지 않는 배터리가 10년 뒤엔 수십조 원짜리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첫 발을 떼느냐였습니다. 삼성은 바로 그 첫 발을 남들과 다른 곳에 디뎠습니다. 두 번째, 삼성이 이 벽을 어떻게 다르게 넘으려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삼성이 지금 어떤 처지에서 이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숫자로 짚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5년 영업손실 1조 7,224억 원.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웬만한 중소도시 1년 살림 예산이 1조 원 안팎입니다. 삼성 SDI는 한 해 동안 그만한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적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한 전기차 캐즘, 수요가 식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배터리 원료 광물 가격의 폭락입니다. 이 대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회사의 손익은 광물값에 크게 흔들립니다. 리튬 같은 광물이 비쌀 때 재료를 잔뜩 사뒀는데 정작 완성품을 팔 때쯤 값이 뚝 떨어지면 그 차액이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비싸게 산 재고가 헐값이 돼버리는 거죠. 2025년이 딱 그런 해였습니다. 수요는 줄고 재고 손실은 커지고 이 두 개가 겹쳐 조단위 적자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의 신호도 함께 나왔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 SDI의 영업 손실은 1,55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을 64%나 줄인 겁니다.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적자를 줄여가는 와중에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만큼은 오히려 늘렸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적자를 버틸 수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도 만듭니다. 배터리 쪽이 조단위 적자를 볼 때 이 소재 사업은 꾸준히 이익을 내며 든든하게 버텨줬습니다.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전력을 저장해뒀다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 같은 새먹거리도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의 전고체 배팅은 벼랑 끝에서 눈 감고 던지는 도박이 아닙니다. 버티 체력을 갖춘 상태에서 계산해서 던지는 승부수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미국에도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가 주는 생산 보조금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은 그 공장이 아직 다 가동되지 않아 보조금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실적을 끌어올릴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티림도 반등할 카드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당장 돈 안 되는 미래 기술부터 미룹니다. 그런데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적자가 가장 심하던 그 시기에도 전고체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미룰 법도 한데 오히려 시점을 못 받고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눈앞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미래 기술의 깃발을 먼저 꽂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다음 판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팅은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 SDI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삼성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벤츠, BMW, 아우디, 독일의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를 모두 고객으로 두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동차 회사들이 삼성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원통형 배터리도 새로 수주했습니다. 전고체 하나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도 차곡차곡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적자 속에서도 세계 최고 고객을 붙잡고 미래기술 투자를 늘린다. 저는 이걸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계산된 버티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핵심에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삼성은 이 비싼 배터리를 대체 어디에 먼저 넣기로 했을까요? 답은 로봇입니다. 정확히는 사람 모양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처음 들으면 뜬금없어 보입니다.
전고체는 전기차 시장을 뒤집을 기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전기차를 제쳐두고 로봇이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촘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값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고체는 비쌉니다. 일반 전기차에 넣으면 차값이 감당 안 됩니다. 근데 로봇은 다릅니다. 사람 모양 로봇 한 대는 원래 값이 비쌉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좀 비싸도 전체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만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봇에는 값이 좀 나가더라도 안전하고 오래가고 힘 좋은 배터리가 꼭 필요합니다. 즉 비싸도 제값을 하는 시장이 로봇인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로봇이 전고체에 딱 맞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기차는 배터리를 차 바닥에 넓고 평평하게 깝니다. 공간이 넉넉하고 모양도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 모양 로봇은 다릅니다.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굽고 허리가 꺾입니다. 이 역동적인 몸통한 좁고 복잡한 공간에 배터리를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무거운 상자를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 팔과 몸통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실립니다. 이때 배터리가 그 힘을 안정적으로 뿜어줘야 하고 흔들리고 부딪혀도 끄떡없어야 합니다. 평평한 바닥에 얌전히 깔려있는 전기차 배터리와는 요구 조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화재 위험이 낮고 크기 대비 에너지가 높은 배터리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고체의 특기입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개한 건 얇고 가벼운 파우치 형태였습니다. 로봇의 좁은 몸속에 밀어넣기에 가장 유리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피지컬 AI라는 말을 짚고 가겠습니다. 챗봇처럼 화면 안에서만 똑똑한 AI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며 일하는 AI를 말합니다. 사람 모양 로봇이 대표적이죠. 이런 로봇은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오르고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야 하니 배터리에서 강한 출력이 나와야 하고 종일 버티려면 에너지도 많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 곁에서 움직이는 물건이니 불이 날 위험이 최대한 낮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강한 힘과 높은 용량과 뛰어난 안전성을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게 바로 전고체입니다. 로봇과 전고체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짝인 셈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삼성은 전고체를 지금 당장 값이 안 맞는 전기차가 아니라 비싸도 꼭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딱 맞는 로봇에 먼저 넣기로 한 겁니다. 값의 벽을 정면으로 뚫는 대신 벽이 낮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삼성이 가진 또 하나의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전고체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극과 고체 전해질을 아주 강한 힘으로 꽉 눌러붙여야 성능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걸 대량으로 어떻게 빠르게 찍어내느냐입니다. 삼성 SDI의 한 임원이 이 대목을 직접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배터리 여러 개를 모아놓고 한 번에 눌러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배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조금씩밖에 못 만듭니다. 반면 삼성은 배터리를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속으로 흘려보내면서 눌러붙이는 롤프레스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은 한 판씩 부침개를 붙이는데 삼성은 긴 띠를 계속 흘려보내며 눌러 찍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 이 차이가 생산 속도와 원가에서 큰 격차를 만듭니다. 삼성이 이 양산 기술에 자신 있는 데는 뿌리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원래 네모반 듯한 각형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로 꼽힙니다. 배터리를 튼튼하게 그리고 일정한 품질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노하우가 수십 년 쌓여 있는 겁니다. 전고체를 남보다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오랜 제조 경험에서 나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는 세계에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술을 싸게 대량으로 만들 줄 아는 회사는 드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삼성의 진짜 무기입니다. 여기에 삼성만의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터리 안에 음극 재료를 미리 깔지 않는 무음극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짐칸에 짐을 미리 채워두지 않고 비운 채 출발해 달리면서 필요한 만큼만 싣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빈 공간을 아껴 같은 부피의 에너지를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은과 탄소를 섞은 특수 코팅으로 충전할 때 리튬이 고르게 쌓이도록 유도해 안정성과 수명도 끌어올립니다. 말은 어렵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삼성은 좋은 전고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전고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체 특허 1위인 도요타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전고체를 실은 전기차를 내겠다고 했고 한 번 충전에 1200km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조엔, 우리 돈 약 21조 원 규모의 펀드로 이 기술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배터리에 꼭 필요한 핵심 원료를 일본 정유회사와 손잡고 자기 나라 안에서 직접 공급받는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나라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중국은 더 공격적입니다.
한 중국 배터리 업체는 2026년 5월부터 이미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2026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 팩 생산을 끝내겠다고 했고, 체리자동차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업체는 2026년 말 대량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전고체를 실제 판매용 차에 처음 올리는 세계 최초 타이틀은 중국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제목에 세계 최초라는 말은 냉정하게 보면 아직 아무도 확정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와 누가 그 시장을 실제로 가져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이 노리는 건 값싼 전기차에 전고체를 억지로라도 먼저 올리는 겁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전기차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경쟁을 살짝 비켜서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던 로봇 시장의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E 리서치 전망을 기억하십니까? 2040년 사람 모양 로봇에 들어갈 전고체가 76.1GWh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이 시장이 15년 뒤엔 거대한 판이 됩니다. 로봇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다른 숫자로도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사람 모양 로봇 시장이 2035년이면 약 5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몇 년 전 자기들 예측보다 무려 6배나 높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로봇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멀리 보는 곳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은 2050년이면 이 시장이 5조 달러,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에 이를 거라고 봤습니다. 이미 미국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사람 모양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대당 목표 가격을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만에서 4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이죠. 이렇게 로봇 자체가 비싼 물건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좀 비싸도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삼성이 전기차 대신 로봇을 첫 무대로 고른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숫자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도 이미 로봇 회사를 사들이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로봇의 몸통은 현대가 만들고 그 심장인 배터리는 삼성이 넣는 겁니다. 한국 기업끼리 로봇 시대의 앞뒤를 나눠지는 구도죠. 앞서 말씀드린 2026년 인터배터리 전시장 기억하시죠? 그날 관람객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이 로봇용 전고체 앞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아, 다음 시대의 무대는 여기구나. 삼성은 남들이 전기차 결승선만 쳐다볼 때 그 옆에 조용히 열리는 새 경기장의 문을 가장 먼저 연 회사가 되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이 다 맞춰졌습니다. 삼성의 선택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최악의 적자 속에서 미래기술 투자를 늘린 것, 값이 안 맞는 전기차 대신 비싸도 제값하는 로봇을 첫 무대로 고른 것, 좋은 배터리가 아니라 싸게 많이 만드는 배터리를 준비한 것, 이 세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로봇이라는 새 시장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먼저 쥐겠다는 그림입니다.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삼성은 이 로봇용 전고체에서 멈추려는 게 아닙니다. 로봇에서 기술을 다듬고 원가를 낮추고 나면 그 경험을 고스란히 전기차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작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서 결국 전기차라는 훨씬 큰 방까지 차지하겠다는 그림인 겁니다. 첫 무대에서 전기차를 뺀 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순서로 판을 다시 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버티기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삼성 SDI는 당초 하반기로 예상했던 흑자 전환을 앞당겨 2026년 2분기에 영업이익 2,038억 원을 내며 7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도 흑자를 기록했고요. 최악의 적자가 영원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닥에서 버틴 힘이 반등이라는 형태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낯선 방식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1등에 오른 산업들이 다 이랬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삼성 반도체가 세계를 호령하지만 1980년대에 삼성이 처음 반도체에 뛰어들 때는 다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앞선 나라들을 어떻게 따라잡느냐는 거였죠. 수천억을 쏟아붓고도 몇 년간 적자만 봤습니다. 근데 그 적자를 이악 물고 견딘 끝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반도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죠. 만약 그때 삼성이 눈앞의 적자가 무서워 포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사뭇 달랐을 겁니다. 조선도 그랬습니다. 후발주자로 시작해 기술과 원가를 동시에 잡으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눈앞의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에 먼저 투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이겨온 방식입니다. 전고체도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삼성 SDI를 전고체 양산 경쟁에서 세계 최상위 그룹에 드는 기업으로 평가합니다. 특허 출원 증가율은 세계 1위,
양산 시점도 가장 빠른 축에 듭니다. 오랫동안 도요타가 선두였지만 상용화의 문턱에서 삼성이 그 옆에 나란히 어떤 면에선 앞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배터리 종주국을 자처하던 일본을 후발주자였던 한국 기업이 상용화 경쟁에서 바짝 따라잡았다는 뜻이니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한국이 완전히 이긴 게임은 아닙니다. 중국이 시점에서 앞설 수도 있고 도요타의 기술도 강력합니다. 근데 삼성은 세계 최상위권의 특허 기술력에 싸게 많이 만드는 양산 기술, 그리고 남들이 놓친 로봇이라는 새 시장을 동시에 쥐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가진 기업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의 이번 선언은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판에서 유리한 자리에 섰다는 출사표에 가깝습니다. 삼성이 이 배터리에 붙인 이름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솔리드 스택, 우리말로 부르면 단단하게 쌓는다는 뜻입니다. 배터리 여러 층을 차곡차곡 쌓아 용량과 안전을 동시에 잡는 삼성만의 방식을 담은 이름이죠. 실험실 기술에 이렇게 브랜드 이름까지 붙였다는 건 이제 연구 단계를 넘어 팔물건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더 믿음직하다고 봅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계산으로, 구호가 아니라 공정기술로 준비하는 도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이야기인지 한 걸음씩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먼저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같은 몇몇 산업입니다. 그중 배터리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감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CATL입니다. 값싼 배터리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값싼 배터리로는 이제 중국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다음 한방, 즉 남들이 못 만드는 고급 기술입니다. 전고체가 바로 그 후보입니다. 이 기술에서 앞서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과 다른 체급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과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세계에서 잘 버텨줘야 그 위에 얹혀있는 우리 경제도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켜주는 바탕이 바로 이런 산업 경쟁력인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전고체 양산이 본격화되면 배터리 소재와 공정을 다루는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배터리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를 대는 협력업체 수십 곳이 함께 먹고 삽니다. 소재를 나르는 물류, 장비를 고치는 정비, 연구를 뒷받침하는 인력까지 줄줄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첨단 기술 하나가 지역 경제를 통째로 살리는 겁니다. 이건 곧 우리 자식들 세대의 일자리와 연결됩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사실 전고체 기술의 오랜 선두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요타가 특허도 가장 많고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밀어줬습니다. 한때 한국은 이 분야의 후발주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특허 출원 증가율은 세계 1위, 양산 시점은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후발로 시작해 선두를 따라잡는 이 그림,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미 한번 봤던 장면입니다. 한때는 일본 제품이라면 무조건 최고로 치던 시절이 있었죠. 그 벽을 하나씩 넘어온 게 우리 세대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전고체에서도 지금 그 장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우리 손주들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후반이면 로봇이 공장을 넘어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집집마다 냉장고와 세탁기를 두고 살듯이 우리 손주 세대는 집안일을 돕는 로봇 한 대를 두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로봇이 하루 종일 움직이려면 안전하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사람의 심장처럼 필요합니다. 그 심장을 한국 기업이 친다면 세계 어디서 로봇이 팔리든 그 안의 배터리는 한국이 공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건 반도체가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을 그때는 전고체가 해주는 셈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하나를 지금 이 적자 속의 배팅이 조용히 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삼성은 왜 그 귀한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에 먼저 넣으려 하는가?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고체는 아직 너무 비싸서 값에 예민한 전기차보다 비싸도 제가 파는 로봇이 먼저 맞았습니다. 둘째, 삼성은 최악의 적자 속에서도 미래 기술 투자를 늘리며 싸게 많이 만드는 양산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셋째, 남들이 전기차 경쟁만 볼 때 삼성은 로봇이라는 훨씬 큰 새 시장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세계 최초라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짜 승부는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시장을 오래 가져가느냐에서 납니다. 둘째, 당장의 적자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손실이 미래를 심는 씨앗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배터리의 진짜 경쟁력은 값이 아니라 남들이 못 만드는 기술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앞으로 쏟아질 온갖 배터리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이 결정이 무모한 도박인지 계산된 승부수인지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보신 지금은 어떠십니까? 생각이 바뀌셨다면 혹은 여전히 걱정이 남으셨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한마디 남겨주신 분들의 생각도 저는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를 계속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뉴스를 우리 눈높이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5070 세대가 살아온 시간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반도체로, 자동차로, 조선으로 하나씩 세계 1등을 만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세대입니다. 남들이 안 될 거라 비웃을 때 이악 물고 버텨서 결국 해내는 그 뚝심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삼성의 이번 전고체 배팅에서 저는 그 익숙한 뚝심을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세상은 늘 화려한 세계 최초의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진짜 저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다음 판을 준비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조용한 준비를 알아보는 눈, 그 겨울에 세상을 지켜본 우리 5070의 힘입니다.